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복광 봄을 알리자 신생의 봄을 알리자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희망의 새싹이 힘차게 움터 나오는 봄을 알리자. 매화꽃이 그윽하게 안온의 뜰을 감싸고 벚꽃이 만발하여 행복의 기쁨을 흩날리고 민중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승리의 봄을 알리자. 짓밟혀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아무리 극심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나아간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거센 파도가 무엇이냐? 모진 바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불효불굴의 미치노코의 혼이 있다. 우리 흉중에는 지용보살의 투혼이 불타고 자비로운 부처의 위대한 생명이 금빛 찬연히 빛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커다란 사명이 있다. 만인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구축하는 창가 사제의 대원이 있다. 그대여, 비애를 용기로 바꿔야 한다. 숙명을 사명으로 바꿔야 한다. 새벽녘의 어둠을 뚫고 우리 생명의 아침 해를 떠오르게 해야 한다. 미치노쿠의 봄을 알리는 신생의 태양이 되어 기세 있게 나가야 한다. 1977년 3월 1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리야마시 구아노에 완공한 후쿠시마 문화회관 현 고리야마 중앙문화회관을 방문하기 위해 후쿠시마현에 갔다. 오후 2시에 우에노역을 출발한 도호쿠 본선 특급 히바리는 간토 평야를 기세 좋게 달렸다.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마른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회갈색 지면을 드러낸 논밭의 풍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올해는 풍년일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모내기 전에 메마른 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제목을 불렀다. 바로 한 해 전인 1976년은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데다 태풍의 영향으로 흉년이 들어 일본의 쌀 수확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번째로 저조했다.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에 도호쿠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저온 현상이 이어진 탓에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 많은 농가가 온갖 고생을 했다. 11월에 농림성이 농작물의 냉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이 총 4,093억 엔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홋카이도 861억 엔, 이와테현 361억 엔, 미야기현 324억 엔, 니가타현 313억 엔, 아오모리현 309억 엔, 후쿠시마현 285억 엔 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강한 한파가 들이닥쳤다. 도쿄에서도 1월 평균 최고 기온이 7.5도에 그쳐 전쟁 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38 폭설, 1963년 쇼와 38년 1월에 대폭설,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고 하며 아오모리시에서는 2월 8일에 전쟁 후 최고 적설량인 195cm의 눈이 쌓였다. 홋카이도 호로카나이초 모시리에서는 전쟁 후 최저 기온인 영하 40.8도를 기록했다. 이 한파로 눈이 많이 내려 국철, 현재의 JR의 열차 운행이 2만 9천 회가 넘게 중지되었다. 또 농작물도 한파의 피해 때문에 채소의 생육이 늦어지자 채소 가격이 한때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 2월에는 양배추 가격이 지난해 가을에 비해 6배까지 뛰었다. 도호코는 그 중에서도 한파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 신이시는 생각했다. 도호코는 냉해와 가뭄, 칠레 지진 해일 등 몇 번이고 가혹한 시련을 겪었다. 바로 그렇기에 그런 숙명을 전환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번영하고 다른 어느 곳보다 행복해졌으면 한다. 그 여명을 알리는 도호쿠 방문으로 하자. 신이치가 후쿠시마 문화회관에 도착한 때는 오후 4시 반이 지나서였다. 고리야마역 서쪽에 자리한 문화회관은 북쪽으로는 아다타라산이,
동쪽으로는 저 멀리 아부쿠마 고지가 바라다 보였다. 넓은 부지에 갈색 타일벽으로 덮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 서 있었다. 1층에는 사무실과 편집실 그리고 회의실이, 2층에는 322제곱미터 크기의 대강당과 다다미 방이 있었다. 또 3층에는 기념실 등이 있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고 신이치가 내리자 간부 몇 사람이 그를 맞이했다. 신이치는 후쿠시마 현장 시바 노리오와 도쿠장 도네 가쿠지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기백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왔네. 새로운 후쿠시마를, 도쿠를 만들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하자. 예! 두 사람이 소리를 맞추어 대답했다. 신이치는 문화회관의 뜰을 걷기 시작했다. 훌륭한 회관이 완공되었다. 모두 기뻐하고 있을 터이다. 이 회관에서 신심을 충전하여 커다란 확신과 정열을 안고 뛰어나가 광선유포의 커다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미야기현 출신의 시바는 전국 부청년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에 후쿠시마 현장에 취임했다. 그는 진취적인 기품과 기획력이 넘치는 35살의 청년이었다. 신이치는 그런 그에게 광선유포를 건설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자고 생각했다. 시바군, 색다른 계획이나 새로운 운동 방침을 세우면 새로운 후쿠시마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동지의 일념 전환과 생명의 혁신이 근본이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노라는 진정한 투사를 만들어야 한다. 초창의 동지들이 진검승부의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후쿠시마현 창가학회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주위 사람에게 욕설을 듣고 박해를 받는 등 그 어떤 처사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한결같이 광선유포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서 후쿠시마현은 3월 중순까지도 추운 날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날은 예상 밖으로 온화하고 따뜻했다. 누가 준비했는지 뜰에 놓인 화분에 벚꽃도 방긋이 피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봄이었구나. 신이치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후쿠시마 문화회관을 보면서 시바에게 이야기했다. 훌륭한 문화회관이다. 후쿠시마 성이다. 그야말로 아이즈반 다이호의 출범이다. 중요한 점은 이 문화회관을 사용해 어떻게 후쿠시마의 광선유포를 추진하느냐이다. 회관 완공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대투쟁의 시작이다.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지면 인간은 자칫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좋은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초창기에 고생을 잊고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과 직면하면 불평하거나 나태해지기 십상이다. 눈보라를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나아가는 고토하는 청춘이야말로 우리의 원점이다. 그 청년이 안일함에 익숙해지고 만다면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다. 광선유포는 영원한 투쟁이다. 니치렌 대성이는 그러나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 어서 1056쪽라고 사자호하시면서 거듭 이어지는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복전에 도전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대성인의 마음이고 학회 정신이다. 동지 대부분은 병고나 생활고 그리고 가정불화 등 다양한 고뇌를 짊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신심을 했다. 각자가 고뇌를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하려면 자행화타에 이르는 신심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어서 1361쪽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스스로 불법을 배우고 열심히 창제하며 철저히 홍교해 왔다.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동지가 커다란 공덕을 받아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고 후쿠시마현 창가학회도 도쿠 창가학회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신이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듯 단숨에 이야기했다. 하지만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도 모두 초창기의 투지를 잊고 실천하지 않게 되면 이윽고 강선유포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러면 개인의 숙명전환도 할 수 없고 입정 안굿도 실현할 수 없다. 드디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번에 나는 초창의 동지 여러분에게 생애 광선유포의 투쟁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나태해지는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고 호소하고자 한다. 투쟁을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대성인이 부실을 치는데 중단해 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 어서 1118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일생 성불이라는 대원을 이룰 수 없다. 지금까지 쌓은 피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만큼 안타깝고 가엾은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인이라 어서 955쪽라는 대성인의 지도가 있지 않은가. 영예로운 창가 사제라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마키구치 선생님도 도다 선생님도 그렇게 투쟁하시지 않았는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 계속 투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이다. 그 사람이 지용보살이고 부처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초창기를 개척한 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도 새겨두고자 한다. 지도부는 학회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1974년 8월에는 각 현과 본부 지역에 지도장과 지도위원을 두어 새롭게 출발했다. 그 뒤 총블록 현 지부와 대블록 현 지구 그리고 블록 반에도 지도부를 두었다. 지도부 멤버는 신앙체험도 풍부한 역전의 투사이다. 그런 멤버들이 시심의 모범을 보이고 다보의 생명을 빛내면서 후배 육성과 개인 지도에 유감없이 힘을 발휘한다면 광선유포의 커다란 추진력이 되리라. 신이치의 이야기는 세대론으로 이어졌다. 후쿠시마현도 그렇지만 이제는 30대가 각 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활력이 가득 넘치는 젊은 세대가 광선유포의 본무대에 등장했다. 그들 모두 내가 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게 육성한 제자이다. 하지만 조직이 모두 갖춰진 뒤에 간부가 된 세대이니만큼 진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절복한 경험도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광선유포를 개척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재치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신심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또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도 진정한 절복 정신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운영 능력은 뛰어날지라도 대대적으로 투쟁해야 할 경우에는 생명이 움츠러들어 금방 기세가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필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개척하는 힘과 결착을 지을 만한 힘이 없는 지도자 밑에서는 절복의 투장도 육성되지 않는다. 어쨌든 젊은 리더가 지금 이 상태로 성장이 멈춰버리면 학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미래도 없다. 광선유포는 아직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벌판을 개척하는 작업이다. 처저히 고생하고 또 고생해야 한다.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보신에 빠지거나 겁을 내거나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거나 대강대강 해치우거나 속임수를 부리거나 하면 대성할 수 없다. 절복이나 개인 지도를 비롯한 과제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서 뛰어들어 직접 승리의 결과를 보여야 한다.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부딪혀야 한다. 그런 자세가 사자왕의 삶의 방식이다. 프랑스의 여류 작가 조르주 상드는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진지한 헌신이 나를 단련하고 바로잡아 주었다. 광선유포를 위한 진지한 헌신이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고 단련하는 법이다. 신이치는 젊은 현장에게 그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다. 신이치는 후쿠시마 문화회관의 뜰에 있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시비 앞에 섰다. 시비에는 신이치의 서체로 묘법, 광포의 여론은 멀지라도 함께 격려하고 다 함께 나아가리라 라는 도다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신이치는 그 비석을 바라보며 후쿠시마 현장 시바에게 계속 이야기했다. 내일 정식으로 도다 선생님의 12 제막식이 열린다. 도다 선생님은 청년을 정말 소중히 하셨다. 광포의 여론은 대장정이다. 몇 대에 걸쳐 이루어야 할 대사업이다. 그러므로 청년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현장은 온 힘을 다해 청년부를 육성해야 한다. 학회가 해마다 크게 전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청년을 육성했기 때문이다.
나도 32살에 회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심려를 기울여왔다. 선생님, 청년을 육성하실 때 어떤 점에 유의하셨는지요? 간부 한 사람이 신입에게 이렇게 물었다. 좋은 질문이네. 나는 늘 내가 먼저 청년들에게 말을 건네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간부가 새침한 표정으로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흉금을 터놓고 뛰어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좌담회가 끝날 때쯤 일을 마치고 달려온 청년이 있으면 어서 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지요? 대단합니다. 라고 감사한 듯이 힘껏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도 도전해서 참석하자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런데 늦었군 하는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다면 이제는 오지 말자고 생각해 버린다. 격려하는 일은 찬탄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 나는 청년을 포용하며 커다란 책임을 맡겼다. 실전이야말로 가장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모두 책임을 졌다. 그런 도량이 중요하다. 서쪽 하늘이 석양에 물들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후쿠시마 도쿠 간부와 야외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다. 학회의 후계자로서 청년 시절에 절복하는 힘을 반드시 길렀으면 한다. 창가 학회는 니지랜드 성인의 유명이신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출연한 절복의 단체이다. 그 후계자인 청년들이 홍교의 훌륭한 투사로 성장하지 않으면 학회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대성이는 니치레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껏 일일 편시도 마음 편한 일은 없었다. 이 법화경의 제목을 홍통하려고 생각할 뿐이니라. 어서 1558조라고 말씀하셨다. 그 마음을 몸에 새기고 홍교의 끝까지 살아가는데 신앙의 태도가 있다. 선배는 청년들에게 그저 절복하라고만 하지 말고 절복을 왜 하느냐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한다. 절복은 자신의 일생 성불, 다시 말해 절대적 행복 경애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불도 수행이다. 대성이는 법화경을 일자일구라도 부르고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는 자는 교주 석존의 사자니라. 어서 1121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법에 와서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홍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모두 지용의 보살의 출현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어서 1360조라고 단언하셨다. 우리는 씩씩하게 창제와 절복에 힘씀으로써 부처와 이어지고 부처의 사자로서 작용하며 지용보살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자행화타로 신심을 실천함으로써 부처의 힘이 용연하고 지용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맥동한다.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투혼과 대환희가 흉중에 가득 차고 자신의 생명이 변혁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인간혁명 수명전환을 이루고 절대적 행복경애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의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절복은 최고의 자비행위다.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이타행위고 극선의 행위이다. 거기에 진실한 우정이 영원한 가족의 유대가 맺어지는 법이다. 청년이 성장해야만 미래는 황금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신일치는 후쿠시마 현장 일행에게 청년을 육성하는 본연의 자세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홍교뿐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분명히 하고 서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혼교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에게 절복의 의미를 가르치고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것만으로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터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불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선배인 장년부나 부인부는 나는 이렇게 절복했다는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 청년과 함께 불법 대화를 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범을 보이고 알려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 요컨대 청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좋다, 해보자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사람은 나에게는 도저히 무리다 하고 생각하면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법이다.
하지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다. 대성이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수레가 무겁지만 기름을 칠해서 돌게 하고 배를 물 위에 띄워서 가기 쉽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외다. 어서 1574쪽라고 말씀하셨다.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바로 격려이고 지도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홍교에 도전하려고 하면 힘껏 지원하고 그 건투가 열매를 맺도록 응원해야 한다. 또 설령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씨앗을 뿌린 일을 치하하면 커다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자신감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청년은 양분을 흡수하면 성장이 빠르다. 어린 대나무처럼 쑥쑥 성장한다. 동행한 간부들은 도착하자마자 후쿠시마 현장과 도호쿠장 일행에게 온 힘을 다해 지도하는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신이치는 그 마음을 간파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는 후쿠시마 그리고 도호쿠의 동지가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크게 발전하는 힘을 키웠으면 한다. 도호쿠는 냉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수없이 괴로움을 겪었다. 수도에서도 멀고 중앙정부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했다. 그런 도호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강성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불개의 신심을 확립하는 수밖에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나는 이곳에 혼백을 남기겠다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사흘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각성화 시키겠노라고 결의했다. 간부들은 후쿠시마와 도호쿠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마음을 알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일 오후 6시가 지나 후쿠시마 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1969년 이래 8년 만에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후쿠시마 문화회관 완공을 축하합니다. 신이치가 회관 대강당에 들어서자 환희의 박수 소리가 굉음처럼 크게 울렸다. 기념 근행회는 근행에 이어 현장과 부회장 인사 그리고 신이치의 지도로 이어졌다. 신이치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면서 모든 참석자를 감사한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곳 후쿠시마 문화회관은 우리 창가케이 아이즈반다 2호라고도 해야 할 불침함이고 오늘은 그 배의 출범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전하려면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 후쿠시마 문화회관을 후쿠시마현 창가케 전체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과 결의로 불도 수행에 힘쓰면서 행복을 향해 크게 전진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후쿠시마현에 있는 각 회관도 더욱 충실히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8년 전인 1969년 10월에 후쿠시마 총합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한 희망에 불타 전진하는 후쿠시마, 생활투쟁에서 승리하는 후쿠시마, 생명력 풍부한 신앙의 후쿠시마라는 세 가지 지침을 확인했다. 첫 번째, 희망에 불타 전진하는 후쿠시마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신심은 희망을 키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온갖 시련이 있습니다. 각자의 숙명도 다양합니다. 더욱이 신심에 힘쓰면 난도 일어납니다.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신심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희망의 불을 켤 수 있습니다. 대성이는 일생성불의 신심,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어서 38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타격을 받아 모든 면에서 앞이 꽉 막힌 상태라고 할지라도 묘법으로 반드시 모든 일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어원전을 믿고 제목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홍교를 위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인간으로서 더욱 강해지고 행복해질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출현한 우리가 아닙니까? 이어서 신이치는 생활투쟁에서 승리하는 후쿠시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생활투쟁의 커다란 과제는 경제력인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듯한 삶의 방식이 아닌 진지하고 견실하며 총명하게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으면 합니다. 불법을 수지한 우리는 사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남보다 갑절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철저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심은 모든 번영의 근본이 됩니다. 어서의 뿌리가 깊을 때는 지엽이 마르지 아니하고 어서 900조라고 씌어 있듯이 묘법이라는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복운이라는 양분을 흡수해야 모든 면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활투쟁의 승리라는 실증을 나타내 후쿠시마라는 이름처럼 반드시 복운의 섬, 행복의 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해치는 이어서 생명력 풍부한 신앙의 후쿠시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용기도, 지혜도, 인내도, 강함도, 그 원동력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약하면 마음은 비애나 감상에 젖고 절망과 체념에 빠집니다. 또 푸념도 많아지고 표정도 목소리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원기 왕성하고 밝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득 채우고 자신이 불타고 있어야 비로소 태양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또 생명력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부처의 위대한 생명이 지용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화의 제목은 사자가 짖는 것과 같고 어서 764쪽라는 니치엔 대성의 말씀처럼 사자 왕과 같은 커다란 생명력을 용연하는 힘이 바로 제목입니다. 창제함으로써 우리 몸에 대생명력이 가득 차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태도 유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창가 동지가 극복하지 못할 역경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